60세 이후라면 잠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스스로의 선택에 만족한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당신의 뇌가 조용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특별한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단지 갑작스러운 말, 어눌함,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이 찾아올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은 이것이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러 해 동안 건강식으로 알려져 온 한 가지 채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마흔 무렵까지 몸을 든든히 지켜주던 음식이 이른 이후에는 조용히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흔히 복용하는 약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잘못된 시간대에 먹을 때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몸이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문제가 커진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채소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음식 때문에 두려워하며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를 알고 먹기만 해도 식사는 더 안전하고 현명하며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즐기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9가지 채소와 이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채소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 음식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큰 힘이 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믿어왔던 채소가 어떻게 60세 이후 뇌의 숨은 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소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뇌의 친구이자 때로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금치는 철분을 보강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몸을 젊게 유지해준다는 이유로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의사와 영양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여러 매체에서도 건강한 녹색 채소의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장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시금치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채소가 조용히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에 자연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의 칼슘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성분을 큰 문제 없이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혈관은 단단해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시금치의 옥살산과 체내 칼슘이 만나 작은 칼슘 옥살산 결정을 만들어 혈관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런 결정이 서서히 쌓이면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 관을 작은 모래 알갱이가 계속 채우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결국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느 날 작은 혈전 하나로도 순환이 막혀 조용한 뇌졸중이 밤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76세 은퇴 소방관 김철수에게 일어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저녁 시금치, 샐러드에 치즈를 조금 올려 먹고 이어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그의 저녁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부인은 남편이 부엌 식탁에 앉은 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은 좁아져 있었고 칼슘과 옥살산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쌓여온 변화가 결국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보행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며 샐러드가 자신에게 위험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금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점은 시금치를 먹는 시간과 양입니다. 시금치를 좋아한다면 아침이나 점심처럼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금치는 여전히 훌륭한 채소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킨다면 시금치는 여전히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소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심장을 돕는 채소이자 때로는 뇌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서 브로콜리를 꼭 먹으라고 들었습니다. 풍부한 영양 성분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질병을 예방해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채소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과 만나 조용한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혈액의 농도가 과하게 변해 뇌졸중이나 심혈관 문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런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2세 은퇴 교사 박영희 씨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매일 약을 꾸준히 복용했고 저녁마다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브로콜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해 혈액 농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벼운 두통과 혼란감을 느낀 뒤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뇌 안쪽에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압이나 외상 때문이 아니라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보행 보조기 없이 걷기 어렵고 말도 느리게 합니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이 든 이후에는 건강식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브로콜리를 갑자기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브로콜리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물의 효과가 안정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더 약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균형과 지식이 곧 보호입니다. 채소 세 번째는 로메인 상추입니다. 상쾌하고 가벼운 식재료이지만 저녁에는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샐러드를 먹습니다. 부담 없이 소화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메인 상추는 그 샐러드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로메인 상추를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채소는 체내 수분 배출을 돕는 특성이 있어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약해져 탈수를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로메인 상추를 저녁에 먹으면 수분이 더 줄어들고 혈액량도 감소해 혈액이 더 끈끈해집니다. 좁아진 혈관을 끈적한 혈액이 지나가게 되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밤사이 혈압이 조금만 변해도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75세 은퇴 공장 근로자 이정호 씨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로메인 상추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부인은 남편이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팔에 힘이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탈수와 혈액 농도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의 저녁 샐러드 습관과 혈압약 복용이 겹쳐 뇌혈관에 부담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몇 달의 재활 끝에 회복했지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상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샐러드의 시간입니다. 로메인 상추는 점심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먹는다면 소량의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음식이 체내 수분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로메인 상추는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여전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채소 네 번째는 생당근입니다. 건강 간식으로 널리 알려진 당근은 아삭하고 칼로리가 낮으며 눈 건강을 돕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생당근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혈당과 순환에 영향을 주어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생당근은 빠르게 소화되면서 자연당을 혈류로 급히 방출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기에는 인슐린 조절이 더뎌지거나 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밤늦게 생당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했다가 밤사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야간 저혈당이라고 하며 이때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밤 시간대와 겹치면 혈액이 더 끈끈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78세 은퇴 간호사 최미자 씨 역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가공 간식을 끊고 당근을 밤마다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어지럼증과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평생 해오던 커피 준비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뇌혈관의 미세 혈전 흔적과 혈당 변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밤마다 먹던 생당근이 몸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그녀는 회복했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당근은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나이 든 이후에는 먹는 시간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점은 생당근을 밤에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당근은 낮 동안 먹어야 혈당 변화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당근은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반응을 고려해 현명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혼란감이나 어지럼증, 유난한 피로가 느껴진다면 밤에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꼭 살펴보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근은 여전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가장 달콤한 간식조차도 지켜야 할 원칙이 생깁니다.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회복과 손상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채소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자연이 준 약이 될 수도 있고 뇌에 조용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식재료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며 감염을 막고 면역 기능을 돕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생마늘을 챙겨 먹거나 마늘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실제로 마늘에는 이런 효능을 뒷받침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 듣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마늘이 보호 효과를 넘어서 조용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마늘이 자연적인 항응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을 줄여주는 것이 본래 역할입니다. 젊을 때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리바록사반, 저용량 아스피린 같은 약과 함께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약과 마늘이 겹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이미 약해진 혈관은 아주 작은 출혈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고 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81세 은퇴철도 기사 이성호 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작은 심장 시술을 받은 후 그는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는 심장을 더 잘 지키고 싶어 매일 아침 마늘 보충제 600mg을 추가로 먹고 저녁에는 생마늘 한쪽을 반찬에 보탰습니다.
의사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식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주가 지났을 때 그는 극심한 두통과 눈부심, 메스꺼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말이 어눌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뇌 안쪽에 출혈이 있는 뇌출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작은 혈관 하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약물과 보충제, 식습관을 함께 확인해 보니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약만의 문제도 아니고 마늘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둘이 함께 작용했을 때 위험이 커진 것입니다. 이성호 씨는 나중에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충제 형태의 마늘은 음식으로 넣는 양보다 훨씬 농도가 높기 때문에 노화한 몸과 처방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당한 도움을 주려던 추가 섭취가 어느 순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마늘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혈액 희석제나 심혈관 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별도의 허락 없이 마늘 보충제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정도의 양은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캡슐이나 고농축 추출물은 혈액 응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잦아지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과 두통이 생긴다면 혈액이 너무 묽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늘은 여전히 심장과 면역을 돕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다만 이 나이에는 처방약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을 주지만 아무 생각 없이 더하고 또 더하면 뇌출혈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채소 여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맛을 더해주고 치유를 돕는 채소이지만 60세 이후에는 항상 안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거의 모든 부엌에서 기본 재료로 쓰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랫동안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채소가 노화한 몸과 여러 약물과 만나면서 뇌와 혈액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작용이 혈압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효과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양파와 약이 함께 작용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세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시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안에서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불안정한 혈압과 혈관 반응이 이어지면 노화한 뇌혈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특히 저녁에 생양파를 많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밤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변동하는 밤 시간대에는 이런 요인이 겹쳐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나 부정맥,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파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전히 많은 도움을 주지만 60세 이후에는 양파 역시 적당한 존중이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파를 요리의 기본 양념으로 사용하되 한 끼에서 양파만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를 선택하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완만해지고 소화도 수월해집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점심 식사에 두고 밤에는 양을 줄이면 혈압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파는 여전히 뇌와 심장 건강에 유익한 채소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균형과 타이밍,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그 풍부한 맛과 효능을 누리면서도 뇌와 혈관에 쌓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 7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친숙하고 달콤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조용히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옥수수는 편안한 음식으로 느껴집니다. 따뜻한 반찬으로, 간식으로, 여름철 삶은 옥수수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식탁의 단골 재료였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양학적으로 보면 옥수수는 채소라기보다 전분에 더 가깝게 작용합니다. 옥수수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자연당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올립니다. 흰 빵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인슐린 분비가 느리거나 과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뇌로 가는 혈류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에 옥수수를 먹으면 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됩니다. 나이 든 몸에서는 이 인슐린 반응이 부드럽게 조절되지 못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든 동안 혈당이 과도하게 내려가면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이미 탄력성이 떨어진 혈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혈액은 더 끈끈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락, 혈압의 반복적인 변동은 단순한 피로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공복혈당, 장애,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올리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채소에 비해 보호 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식이섬유가 있기는 하지만 잎채소나 베리류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나 항염증 성분이 적어 혈당 부담에 비해 얻는 보호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옥수수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옥수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옥수수를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콩이나 달걀, 아보카도 같은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밤늦게 옥수수죽이나 옥수수 가공 시리얼을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 시간의 혈당 출렁임과 혈압 변동은 뇌가 가장 민감해하는 환경입니다. 섭취 빈도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옥수수 가공 시리얼을 먹는 대신 주 1회 정도 삶은 옥수수로 즐기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가능한 한 덜 가공된 형태, 예를 들어 통옥수수는 가루나 플레이크보다 소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익숙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뇌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 뒤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소 8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접시 위에서는 깔끔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수분을 빼앗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종종 건강식이나 해독식 메뉴에 등장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깔끔한 채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채소에는 몸속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자연적인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작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을 맑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고 체액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갈증 신호도 둔해져 탈수가 진행되어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은 더 단단해지고 작아진 혈관들은 혈액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파라거스가 혈관 속 수분을 끌어내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혈액이 더 끈끈해집니다. 묽은 물이 아니라 진한 시럽이 혈관을 흐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혈액은 작은 뇌혈관에서 쉽게 뭉쳐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조절 능력이 떨어진 혈압과 농도가 진해진 혈액이 만나면 뇌로 가는 길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밤 시간에 위험이 커집니다. 저녁 식사에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으면 그 이뇨 효과가 밤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몸은 자연스럽게 더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 사이 혈액은 더 진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길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런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나쁜 채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채소에는 비타민 A, C, EK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적절히 활용하면 노화한 몸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떤 몸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저녁이 아닌 낮 시간에 소량으로 즐기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스파라거스의 장점은 살리고 뇌와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음식이 그렇듯이 아스파라거스도 60세 이후에는 새로운 원칙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밤늦게 먹지 않고 낮이나 점심 식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시간대에 먹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먹을 때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챙기십시오. 물 한 잔을 곁들이거나 수분이 많은 오이나 과일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약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함께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어지럽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입이 심하게 마른다면 몸 안의 수분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여전히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먹는 시간과 수분 섭취를 조절해 생각하면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관리하면 접시 위에 깔끔함을 즐기면서도 밤사이 뇌와 혈액순환이 조용히 지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소 9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겉으로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을 흉내낼 수 있는 채소입니다. 토마토는 샐러드에 올려 먹고 소스로 끓이고 수프로 마시며 가볍고 산뜻한 음식의 대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심장과 피부, 시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자주 먹는 채소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토마토가 뇌와 혈액순환에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나이든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가지, 감자 등과 같은 가지과 식물에 속합니다. 이 식물군에는 나이가 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히스타민과 티라민 같은 물질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혈압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솔라닌이라는 성분은 가지과 식물에 들어있는 자연 독성 물질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경계를 자극해 어지럼증, 저림, 두통 같은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성도도 중요합니다. 자주 많은 양을 먹으면 체내 전해질과 마그네슘, 칼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신경신호 전달과 혈관 긴장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나이가 든 뇌와 혈관 안에서 한꺼번에 겹쳐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뇌졸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혈전이나 출혈이 없어도 뇌 안의 화학 균형과 혈류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사들은 뇌졸중과 비슷한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에 토마토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고 토마토와 함께 피망, 가지, 감자 같은 다른 가지과 식품을 많이 먹고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신경 관련 약을 복용하며 평소 수분과 전해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서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심장과 피부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양과 시간, 함께 먹는 음식에 대한 조절이 필요해집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밤늦게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은 음식을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사는 잠든 사이 몸 안의 화학 균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는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나 씨앗, 호박씨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산성으로 기울어진 균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뒤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하고 두통이나 부종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식습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솔라닌 농도가 낮아지고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좋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얇게 썬 토마토 몇 조각을 넣어 먹는 정도가 비교적 안전합니다. 매일 밤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을 비우는 것과는 몸이 받는 자극이 크게 다릅니다. 토마토는 결코 악당이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예전과 똑같은 음식이 몸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나이든 뇌와 혈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양, 균형을 고려해 토마토를 섭취하면 그 장점을 누리면서도 숨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진짜 약은 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평범한 채소와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을 들으면서 놀라거나 불안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동안 더 많은 채소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기본적인 조언은 여전히 맞습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예전처럼 빠르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혈관은 더 연약해지며 수분 필요량과 조절 능력도 바뀝니다. 여기에 혈액 희석제, 혈압약, 당뇨약까지 더해지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도 어느 순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몸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점심에 먹는 샐러드는 당신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같은 샐러드를 밤늦게 먹으면 혈액이 진해지거나 너무 묽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과 채소로 요리를 할 때는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마늘 보충제와 약을 함께 쓰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당근은 눈과 피부에 도움을 주지만 잠들기 직전에 생당근만 먹으면 밤사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채소를 두려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알게 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음식은 다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조용한 위험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열쇠가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합니다. 먼저 선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고 수분 균형을 지나치게 깨지 않는 자연식, 가공이 덜 된 음식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수분을 빼내거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채소는 낮에 먹고 밤에는 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녁에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뇌와 혈액순환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담당 의사와의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료를 볼 때 약 이야기만 하지 말고 평소 자주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약과 음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지금 먹는 식단에 어떤 조정이 필요할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과 음식이 서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몸을 돕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몸의 신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작은 정보와 작은 선택이 독립성과 기억력,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나이듦이 곧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채널이 믿는 노화의 모습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정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채소 규칙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뜻밖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식사 시간이나 섭취 방법을 바꾸고 싶은 채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접시에 올린 음식이 내일의 힘과 기억력, 그리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독립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길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또렷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을 응원합니다.